KBO는 오늘 20일 정규 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2023 KBO 리그 정규 시즌은 2연전 편성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73경기, 71경기. 네네네. 73경기를 이제 펼치는 팀이 이제 SSG, 네. KT, 롯데, 두산, 하나가 이제 홈에서 73경기를 소화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언급이 안 된 팀들은 이제 71경기. 그리고 그 다음에 2024 시즌에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팀들이 73경기씩을 이제 홈에서 치르는. 예.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수건이었어요, 이게. 맞아. 네. 우리 야구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없애달라고. 장순아가 그렇게 3연전, 그 2연전 체제 좀 없애달라. 네. 그 얘기 3연전으로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드디어 없어지네요. 네. 근데 NC나 롯데나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처에 있는 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수건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네, 수건 사업으로 하나 턴 느낌? 우리 또 야구라가 어떻게 보면 발 먹고 나서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닮았고 나서요. 천일 특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당첨된 구라쟁이 분들께 모던 케이크에서 제공하는 케이크와 에이올에서 제공하는 샴푸 그리고 슈가인뷰티 동탄 2호점에서 제공하는 왁싱 상품권을 보내드렸는데요. 고맙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올 샴푸의 경우는 현재 샴푸 수량이 모자라서 샴푸 대신 아이패치로 보내드렸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및 얼굴에 붙이시고 2023년 주름 없애세요. 장순아가 야구 공작소에서 선정한 WAR 베스트 5 2000년대 선수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봤어요. 오늘 보내봤는데. 그렇죠. WAR 탑5가 김동주, 양준혁, 박경환, 장성호, 심정수 이렇게 딱 선정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승엽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엽 선수가 2003년도인가 4년도 마치고 아마 일본에 네.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기회가 왔고 아니 이제 장순아가 들어간 거 상관없이 다른 분들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동주, 뭐 아니. 박경환, 이렇게. 너무 쟁쟁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1980년은 이만수, 장효조, 김성환, 김용철, 김재박 1990년에 홍현호, 장종훈, 김기태, 양준혁, 이종범 야 그리고 2000년대에 이때가 이제 최정, 최영우, 손아섭, 박성민, 양의지 그럼 뭐 쟁쟁한 타들 사이에 제가 들어간 거니까 이건 굉장히 영광이네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이 네. WAR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잖아요. 그만큼 승리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한 거네. 근데 그냥 어부지리로 승선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겸손한 얘기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뭘 겸손해요. 까지를 못하겠네. 아니 뭘까 내가 진양철이다. 강태와 장순아가 KBSN 스포츠국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참석한 것은 기억하는데 집에 간 것은 둘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길게 먹었습니다. 길게 먹었는데 상암동 바닥에서 진짜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는 염경엽 감독도 예. 이제 우리 해설위원인데 감독이 되신 염경엽 감독도 왔었고 1차에서만 소주가 90병이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 사람당 평균 3병씩 마신 거. 그러니까요. 저는 그날 이제 윤봉호 해설위원을 처음 만났어요. 네, 윤봉호 해설위원은 제 건너편에서 이제 네. 고기를 같이 먹었는데 네네. 82년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보다 이제 5년 아래 동생인데 이게 말을 이게 존댓말을 하니까 자꾸 윤봉호 의원이 말을 놓으라고. 맞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 말 났어요. 말을 놓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말을 안 놨는데 안 놓죠, 장사. 네. 앞으로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서로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서로 어디 간지 몰라. 나중에 2차에는 다 없어졌어. 그날 또 사회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상현 PD가 찍은 겁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막내 유보 의원님. 이호군이나 이동군이한테 좀 넘기면 안 돼요? 진짜 넘기고 싶은 진짜 마음은 이미 넘겼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그 자리를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볼드 비콜의 김현우 대표, 이 장순아의 또 팬이시기도 한데 보내주셨습니다. 야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년에 유행할 색깔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보라색 옷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입어봤는데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보라색. 빌보드 비쿨에서 이걸 봐요, 야구를? 보겠죠? 봐요? 네, 보죠. 본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하얀색으로 요 사이즈로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야구라 마크 안 찍힌 그 생으로 그냥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다가 창피하냐? 아니 제가 입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너무 예쁩니다. 앞에도 그렇고 이제 이 뒤에 등도 이렇게 딱. 그만 좀 해. 장수도- 너는 여기저기 다 지금 다 넣어놨니? 캔케이크 뭐 팬케이크가 거기다 넣고 팬케이크. 뭐 에이올에다 넣은 거 같고. 진짜 다 진짜 그냥 감사한 분들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스토브리그 야구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거 안 해요? 해야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그랬죠. 진행 믿고 좀 미안합니다. 지금 믿고 갑시다. 끊어서 미안해. 예. 지금 믿고 텐션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싹 떨어뜨리시네. 스토리를 야구라. 들어갈게요. 확실히 그 진행 능력이 네네.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5라고 한 다음에 한 4.5죠. 그렇죠. 방송 13년 차 이제 조금 이제 갓난하게 해서 약간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제 7년 차. 7년 차네. 올라가는 정도. 7년 차인데 13년 차를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정우가 6년 차에 통합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지. 네. 대통합 이런 거. 난 이정우고 너는 이제 13년 차니까 32, 3이니까 네. 콧돌에 한번 찾아봐. 5위는 기아 타이거즈가 차지했었는데요. 네. 70승 73패 1무를 기록하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은 그래도 막차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까지 나갔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4위까지도 사실 바라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연패가 조금 길었었잖아요. 8연패인가 9연패 한번 당하는 바람에 9월 달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정석 단장의 2022 시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이뤄낸 해가 아닌가. 단장이 먼저 영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국 감독이 선임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73년생 동갑내기 두 친구입니다. 예, 그러네. 기아 타이거즈 시절에 같이 3년간 또 활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또 동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하는 게 이제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정석 단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감독 경험도 있고 뭐 네. 운영팀장 경험도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단장이라는 위치까지 또 간 상황에서 팀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빠르게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트레이드도 많이 하고 박동원도 오고. 예, 많은 선수들도 영입을 하고 네. 이제 새롭게 또 뭐 나성범이라든가 양윤종을 영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즌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예. 9위에서 5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네 개도 넘어갔어.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조금 아쉬운 거죠. 네. 뭐가 아쉽냐? 더 사실 높은 순위에 올라가서 한 경기라도 포스트 시즌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장정석 단장의 힘도 있고 네. 김종국 감독의 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 노력의 결실이 저는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예. 올해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내로 봤을 때는 성공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네. 네. 또 거기다 소크라테스가 정말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잘했죠.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로니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맞습니다. 중간에 교체가 됐고 놀린도 이제 종아리 부상 때문에 한 2달간의 이제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놀리는 이제 돌아와서 되게 잘 던져줬고 전상현의 복귀가 좀 늦었고 그리고 장현식도 사실 예전 같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발 마운드는 괜찮았는데 불펜 쪽에 조금 미흡한 이런 느낌들이 결국에는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하는 선수 어떤 선수 꼽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적 첫 해였잖아요, 나성범 선수는. 그렇죠. 네, 나성범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성범. 네, 나성범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5강 안에 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사실 기아 타이거즈는 한 명 정도 더 뽑고 싶고요, 저는. 더 뽑고 싶어요. 한 명 더요? 저는 불펜에 이준영 선수. 이준영. 네. 이준영 선수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특히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왼손잡이 그 불펜이 거의 없어요. 김유신하고 둘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맞아요. 근데 이준영 선수가 참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전상현의 공백 그리고 장현식이 또 공백이 있을 때 이준영 혼자 사실 어떻게 보면 불펜의 핵심 역할을 좀 맡아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MVP를 꼽자고 하면 투타로 꼽자고 하면 나성범, 이준영 선수를 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를 한 줄 평으로 절반의 성공 하지만 스토브리그는 빵점. 좀 아쉽긴 해. 스토브리그 때 진짜. 박동원 선수 영입을 해서 왜 중간에 BFA 단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금액 차이가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LG에 또 뺏겼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양의지까지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박동원 선수 나가고 김대우 선수가 온 것 말고는 사실 별게 없죠 지금. KT 위즈 144경기 80승 62패 2무를 기록하면서 승률 56.3%를 기록했는데요. 디펜딩 챔피언인데 지금 4위 좀 아쉬운 성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박병호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강백호 선수가 이제 발가락 골절 때문에 시즌도 늦게 출발한 데다가 허벅지 또 파열을 한번 당하면서 사실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마운드는 사실 괜찮았어요. 엄상백이 또 10승을 했잖아요. 엄상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엄상백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KT 위즈가 늘 이강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 쪽에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쿠에바스라든가 뭐 데스파이네라든가. 외국인 선수 근데 올해는 쿠에바스 선수가 일찍 교체가 됐고 데스파이네는 끝까지 완주했지만 결국엔 재계약이 못했고 안 됐고. 사실 타자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타자도 이제 알포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시즌. 그러네. 그게 아마 이게 치명적으로 좀 KT 위즈 성적에 이제 관여가 된 게 아닌가. 결국은 보면은 이 초반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는 걸 좀 확실히 느꼈습니다. 후반기 때 좋았습니다만 전반기 때 지금 성적을 많이 이제 깎아 먹으면서 결국엔 이제 4위로 그쳤다.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4월, 5월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9월, 10월 가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갖고 있어도 뭔가 사실 우리가 정신력이라는 것도 이게 체력이 받쳐줘야지 정신력이 있다는 그럼요.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말미에 가면 모든 선수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나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스프링 캠프를 지내면서 힘을 비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시즌 초반에 팍 이제 내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쫙 쭉 올려서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사실 시즌을 끝내야지. 그 한 팀들이 시즌 그래프를 보시면 시즌 초반에 팍 달렸다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떨어지죠. 네, 랜더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타격왕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도 거의 뭐 4할 오픈 막 이렇게 유지를 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 타율 유지시키면서 결국에 타격왕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T 위즈도 시즌 초반에 출발이 디텐딩 챔피언답지 않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4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흘러간 거죠.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진짜 공감이 돼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체력이 그럼요. 떨어지면은 맞아요. 그럼 버틸 수 없다. 이 MVP 선수를 꼽자면 어떤 선수를 꼽으시죠? 투수는 우리 대영준. 대영준? 했던. 우리 대영준이 또 시즌 전에 우리랑 같이 또 방송도 하면서 호언장담했잖아요. 올해 잘하겠다 그랬는데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했네. 됐어요. 송영준 선수가 타자로서는 전 조용호 선수를 꼽겠습니다. 조용호 선수. 뭐 박병호 선수를 꼽을 수도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이 발목 부상 때문에 네. 경기 수가 한 25경기 정도 이상 결장을 했어요. 근데 그랬죠. 조용호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3할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예요. 그래서 투수는 소영준, 타자는 조용호. 그러고 보니 두산은 참 대단한 것 같다. 2연패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두산은 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네. KT가 지금 팀패딩 챔피언인데 지금 4위로 내려온 걸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 2대5의 7관왕만큼 저는 힘든 기록이라고 봅니다. 지금 LG 트윈스는 87승 55패 2무를 기록하면서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2위로 페나트레이스를 마쳤습니다만 3위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게 됐는데 많이 아쉬웠던 LG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을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합니다. 야구의 평론가들이 LG는 무조건 정규 시즌 우승을 해야지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면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선수들의 어떤 그 플레이의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LG의 또 한 시즌 최다승을 또 만들었고,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사실 1위, 그리고 팀 타율도 3위, 득점권도 2위, 네. 선발 4위, 구원 1위예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보면 사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적을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팬들 또 화가 나는 거죠. 또 열이 받으면서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잘해가지고 LG 팬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더니 올해 이제 한다. 근데 올해는 진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두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최소한 한국 시리즈 진출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거는 랜더스와 진짜 접전인 경기 정말 명승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근데 올해 이루는 거 진짜 많거든요. 강팀의 이미지도 사실 LG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서 만들어놨고 선발 투수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유식이라는 카드를 또 얻었고 김유식 잘했죠. 뭐 불펜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를 두 팀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평균 자책점이 9원이 2.89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좋은 이게 수치예요. 네. 근데 이런 그 선수들이 한 시즌 진짜 고생하면서 일궈냈던 이 세이버상의 어떤 그 기록들, 클래식 기록들이 포스트 시즌 딱 떨어지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팀이 돼버렸다는 느낌. 참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LG 트윈스 그 안에 플레이어였다고 한다면 허망한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인정 못 받는 느낌? 이런 느낌. 자, LG 트윈스 그러면 MVP 뽑자면요? 저는 타자는 오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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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수는 고우석을 뽑겠습니다. 고우석. 일단 오지환은 또 20 기록했고 고우석 선수 역시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어렴풋이 좀 회식 자리 생각나는데 영경엽 감독님이 왔잖아요. 내년 시즌 뭐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갑자기 탁 나네요.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뭘 잘 부탁한다고요? 그냥 LG 트윈스 잘 파이팅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단기전에 못하는 이유는 뭐냐? 좀 순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기전에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왜냐면 트윈스 팬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본 LG 트윈스 팬들이 네. 왜 LG가 단기전에 이렇게 약한지 네. 숫자적인 거 말고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팬들이 보는 단기전에 못하는 느낌 이거를 한번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류지영 감독이랑 만나서 네. 식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플라코를 안 내리고 계속 플라코를 아담 플래커 안 내리고 계속 던지게 했잖아요. 그 인터뷰 했잖아요. 네. 근데 선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싶었다.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플라코가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가서 잘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 날 믿어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인 겁니다만 유지영 감독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믿지 말 걸. 지금 연습도 좀 미리 좀 올려서 연습 피칭도 좀 하고 실전 경험을 좀 쌓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몸들을 진짜 체계적으로 잘 만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늘 감독이랑 뭐 대화를 할 때 믿어달라, 나 걱정하지 마라. 믿어달라. 그렇지.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거기다 대고 야 나도 못 믿겠는데 이럴 순 없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지. 근데 믿었던 게 우리 뭡니까? 발등에 뭘 지켜? 도끼를 찍힌 거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걸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상황이 되면 저는 유지용 감독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선수를 믿는 거는 감독의 어떤 그 의중일 수도 있는데 결과는 그냥 책임을 지는 거, 감독이 책임을 지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키움이 80승 62패 2무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은 56.3%. 그러나 전체 순위는 2위로 마쳤는데요. 키움이 결국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성과죠. 사실 저는 5강 후보에 사실 키움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인업을 딱 봤을 때 정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몇 선수들을 빼면 다른 팀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 포지션이 사실상 이정우, 김혜성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투수 쪽에서도 마무리 투수도 사실 좀 의외했어요. 그래서 조상우 선수 이제 입대를 하면서 김태훈이 맡았다가 김태훈이 맡았다가 뭐 김재홍으로 맡았다가 뭐 문성현이 맡고 네. 사실 이렇게 한 시즌에 마무리가 자꾸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뒷문이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한 시즌을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적습니다. 네,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만들어내고 단기전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한국 시리즈에 대단했습니다. 진출해서 또 멋진 승부를 펼쳤다는 거는 네. 정말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 그리고 팬들은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창단 이후에 첫 우승까지 노렸었는데 정말 아쉽게 탁 그렇게 우승까지 차지하는 갔죠. 모습이나만 네. 경기력은 정말 좋았던 또 가을 야구였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이 키움 히어로즈가 보여준 네. 이 가을의 기적은 모든 야구 팬들의 어떤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또 활약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미래가 더 밝은 팀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홍희 감독이 네.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포스트 시즌에서 쪽집게 과외를 하듯이 맞아. 예? 와. 뭔가 이렇게 한 마운드에 한번 오르면 뭔가 선수들이 막아내고 그러니까. 또 뒤집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정말 진짜 영웅의 어떤 그 모습을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그 MVP 선수 두 선수인가요? 네, 두 선수입니다. 네, 누굽니까? 뭐 누구겠어요? 이정우 또 그리고 한 명은 안우진이요. 안우진으로. 두 선수가 정말 투타에서 끌어줘. 그럼요. 이 두 끌어줬죠. 선수는 MVP 후보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 두 선수를 빼고는 뭐 키움 히어로즈를 이야기할 수 없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선수는 앞으로 좀 빅리그, 즉 메이저리그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자, 키움 히어로즈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준다면요? 적소성대로 할게요. 사자성어. 작게 쌓아 크게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이거든요. 요거랑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데 1위팀 SSC 랜더스는 정규 시즌에 88승 52패 3을 기록하면서 62.9%의 승률이었는데요. KBO 역사상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를 기록하면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네. 오케이 끝. 할 말이 없구나. 그냥 대단한 팀. 랜더스 우승한 팀이 무슨 평가를 받아요? 맞아.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랜더스가 네. 1위를 한 게 없습니다. 정용진 구단주가 그 우승 축사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지표 1위 한 게 없다. 15개 지표 중에 1위는 없다. 1위 한 거 있다. 관중동. 관중동원 1위였다. 네. 관중들이 관중들이 만든 랜더스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우승팀을 평가하기는 세부적으로 사실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뭔가 부족해서 우승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이 메워줬기 때문에 네. 저는 우승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은
뭔가 어떤 한쪽이 약하게 되면 사실 못합니다. 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서로 다른 쪽에서 이제 메워줬을 때 이제 저는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한국 시리즈 김강민 선수의 활약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끝내기 리런 아, 최원태 선수한테 정말. 때려내. 아.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그쵸. 그 키움 쪽으로 넘어갔죠. 기세가 넘어갔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2승 2패에서 나온 5차전 경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2점 차로 앞서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경기 이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단기전이라는 게. 그러면 사실상 2점이라고 한다면 한 점도 뒤집기 힘든데 2점이라는 걸 구해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김강민 선수의 3홈런이 홈런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김강민 선수가 한국 시리즈 또 MVP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은 그 한국 시리즈는 진짜 김강민 선수가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2009년에 나지원 선수한테 그 끝내기 맞았던 이제 상대 팀이 SK였잖아요. 네, 최병경 선수. 네. 근데 이제 SK도 명장면 하나 만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의 그 끝내기. 그게 6차전 끝내기였으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 네. 될 텐데. 네. 예. 근데 지금 댓글에 가끔씩 올라오는 글 중에 저희가 SSG 특히 제가 지금 많이 언급을 안 해서 SSG를 좀 싫어한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최정 선수 우리 저 골든글러브 얘기할 그때도 때 얘기 안 했다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진짜 너무 잘했기 때문에 SSG 랜더스는 그냥 뭐 저희가 짧게 이렇게 뭐 평가할 게 없다. 다 잘했다. 일단 두 선수 MVP 꼽자면 누구? 아니 MVP 선수 아닌데요? 저는 김원영 감독으로 꼽겠습니다. 야 감독을 꼽으셨구나. 선수들도 잘했죠. 잘했죠. 뭐 박성환도 잘했고, 뭐 한윤섬 잘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한 대로 모을 수 있었던 거는 김원영 감독의 어떤 마초 리더십이 아하. 있지 않았나. 네. 그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할 때 이제 재계약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사실 재계약이 진짜 발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뭔가 그 SSG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못하게 되면 뭐 감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팀들도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세이브가 되지만 아래에 올라오는 팀이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기세와 맞부딪히려고 한다면 굉장히 기다리는 팀들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MVP는 저는 김원영 감독으로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진이 형은 별로 낄 데가 없나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2년 만에 천하통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근데 올해 랜더스의 연봉이 220억이 좀 넘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뭐 셀러리 캡 맞춰야 되는데 정말 많이 뿌렸죠. 그만큼 2년간 참 많은 선수들 영입을 했고 좋은 선수 영입을 했고 그리고 라카론 보세요. 그 40억 들어가지고 저희 기가 메이저리그하고 정말 맞다이 깔 수 있는 버금가는. 정말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단기간에 2년 만에 천하 통일을 이뤘다는 거는 네. 확실히 랜더스가 진짜 이제 강팀으로 갈 수 있는 왕조의 또다시 두 번째 왕조의 네. 어떤 시작을 알리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네. 투자와 또 변화 네. 모든 것을 다 수용한 SSG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나만 얘기 많이 한 것 같고 너는 질문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냥 추임새만 몇 마디 한 것 같고 질문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준비도 거의 안 한 것 같고 그냥 뭐 근데 아닙니다. 그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야 우리가 또 해보면 알지 왜 그래?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한 팀 다 정리했잖아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얘기 하실래요? 내년 시즌 기대되는 어떤 그 볼거리 이슈들. 아니면 기대되는 이슈 탑3. 네. 오케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되게 그냥 살짝 쉬었다 간 느낌이네요. 장사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 야구! 인정하네 자기도.